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최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추상의 동아시아적 변형과 확장인데 사실 그 말 굉장히 어렵죠. 저는 오늘 단순하게 생각이 어떻게 사물화되느냐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인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현재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언어에는 현재가 부재, absence로 표현이 되는데 건축은 사실은 부재하면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건축은 항상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현실에서 존재로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프레젠스에서 에센스로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을 비교해 보면 서양 건축은 이 파사드가 중심이고 동양 건축, 특히 한국 건축은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자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건축물이 폐허가 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서양 건축은 폐허가 되면은 기둥과 벽체가 남고 한국 건축은 바닥만 남습니다. 특히 한국 건축의 바닥은 중국, 일본과 굉장히 다른 독특한 한국의 지형을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건축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바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모습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국 건축은 바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면 이 바닥이 층층이 쌓여서 그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중간에 있는 허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자연의 허체가 우리 건축의 가장 중요한 면이 됩니다. 이거는 양동에 있는 심수정인데 이 장면을 저는 굉장히 애써서 얻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직원이 이 양동의 심수정에 여러 번 그 사진을 찍으러 갔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요구한 거는 우리나라 대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청의 공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대청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습도가 있어야 되고 바람도 느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도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얻어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사진은 그러한 저의 바람을 충족을 시켰고 이것이 건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상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건축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대카드 사옥 설계를 했을 때 이게 현상 설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상 설계 당선이 되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이게 컨셉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의 가장 중요했던 면은 어떤 거냐면 이 건축물이 어느 장소에 들어가더라도 이 기업의 건축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단단한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어디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샌프란시스코든 이 공기층을 담고 있다면 이것이 기업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떠올린 이미지는 우리나라 다도해의 풍경입니다. 단단한 그 섬이 있고 그게 공기층이 있는데 바다는 섬을 무거워하지 않고 공기는 가볍지만 물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다를 누르고 있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자연의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닷물이 지구에 붙으려면 중력이 땡겨야 되는 건데 사실은 공기층이 바닷물을 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현상이고 독특한 현상인데 이것을 건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단한 그 바닥과 그 다음에 공기층의 그 인면을 가진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금융사는 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기하학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하학적인 이미지에서 건축화되는 과정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금전 출납부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입체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구조까지 반영이 되고 그래서 건축물의 볼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 층간이 해결이 되어서 건축물이 일련의 시스템을 가진 하나의 기하학적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이 디테일을 적용을 시킨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의 건축물로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이뤄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모델인데 이것을 보면 바닥은 이 섬처럼 큰 기초가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소통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건축물의 파사드는 공기층을 담는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층부에 사람들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치고 나가듯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그 지역의 공기층을 담는 파사드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건축물이 이 모습이고, 주변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생각이 어떻게 사물화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도산서원인데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저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86년도일 겁니다. 86년도에 그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Are you Korean?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분이 자기를 현대음악 작곡가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가 한국인인 거 아는데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다. 그분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너희 나라 음악 정말 이상하다. 서양 음악은 컴포지션, 하모니가 중심인데, 너희 나라 음악은 음계도 단순한데 이 음계들이 서로 이렇게 이 하모니를 구성하거나 교집합의 요소가 없이 음이 각자의 속성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너희 나라 음악, 아마 그분이 궁중음악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악기들도 마찬가지다. 악기들도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음들이, 악기의 소리들이 계속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음악이 이런데 이 특징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현대 작곡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음악이고 특별한 음악이고, 이 현대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중에 그분의 말씀이, 한국 건축을 제가 보면서 그분이 병치를 말씀하신 건가? 그러면 도산서원 이 장면을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이 병치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드는데, 우리나라 음악처럼 건축물, 담장, 나무 어느 하나도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가진 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건축 문화를 보면서, 제가 거의 86년도면은 37년 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은 프랭크 로이 라이트의 낙수장이고, 왼쪽은 이현적의 동남땅인데, 하나는 자연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한,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잘 된 건축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건축은 자연을 잘 이해한 병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컴포지션이고 하나는 병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상이 건축가였던 거. 이상의 시는 어떻게 보면은 사물의 형상을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기호로 옮기듯이 상형문자를 기호로 옮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면을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오감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리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자체는 기하학적인 기호가 아닌 사실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같은 시기 때 만들어진 서양의 미래파 시들은 이거 자체는 서양 음은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시키거나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비슷한 시기 때 만들어진 악보인데, 하나는 시에나 악보고, 시에나 이제 음악의 발상지 중에 한 것이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악보인데, 우리나라 악보 이상하지 않나요? 음에 지시어가 없습니다. 이게 한글만 나열되어 있는데, 서양 음악은 구성이나 컴포지션, 하모니를 위해서 이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 글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은 서양은 컴포지션 혹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데컴포지션이 문화를 이루는 가장 큰 바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적스타포지션, 병치가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 바탕이 아닐까.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랑 존 캐지 머스커님의 공연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병치라는 것이 한국 문화의 기초를 헐고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 담장, 석축, 건축, 자연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는 병치로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 과거의 고전의 건축일까? 보세요. 부산 비슷하지 않나요? 이 부산의 풍경인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피 속에 가지고 있는 추상화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도를 잘 반영을 해서 저는 그 건축을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산에 있는 그 1964, 그 1963 고려제관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 옆에 세워진 고려제관 건축물인데, 이걸 보면은 지금 가로로 길게 한 100m 정도 까만 게 보이시죠? 이것이 그 현대모터 스튜디오 건축물인데 주변의 풍경과 병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옆집이랑 그 열려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것이 저는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집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고유성을 간직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 건축의 그 가장 큰 특징인 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이는 재료들은 흔히 뭐 철과 유리, 그리고 바닥은 그 콘크리트니까 돌인데, 철, 유리, 돌이 같은 재료입니다. 철, 유리, 돌은 바위에서 나오잖아요. 엄마와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같은 재료들끼리 어떻게 만나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고를 거쳐서 저희가 구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건축물을 구상을 해서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건축물은 채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눠진 채 사이로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축물을 정면을 보고 걷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빛이 많이 오는 쪽으로 비스듬하게 걷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변의 감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변 시가 굉장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택인데, 이 주택은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과 집의 채가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자연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특별한 간격이 있고, 그리고 자연이 쭉 흘러가는 것이 한국 공간의 특징이고,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집과 집 사이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진은 제 친구랑 전데, 저 친구도 저랑 40년 지기입니다. 이 친구의 집을 보여드릴까요? 일본 집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집이고, 이거는 한국 집입니다. 이거는 명재고택인데, 둘의 건축은 굉장히 닮았지만, 형식은 닮았지만, 그 드러나 있는 현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세요? 일본 건축은 각 면면이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시각적인 체계고, 우리 건축은 굉장히 비슷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진료 덩어리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집은 옆 벽이 만드는 두 시선에 의해서 하나의 프레임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의 풍경은 좌우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풍경을 건축에 배치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집이 있고 텐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고, 우리도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공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축을 보면은 타이폴로지는 유형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공간의 진료가 다릅니다. 공간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다른 건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축에 가져올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설명될 수 없는 추상화의 이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그 암호겠죠.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한국의 미감이 들어가 있는 추상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건축물의 한 장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벽, 바닥, 천정, 이 문제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의 공간의 진료를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축물은 제주도 남단 모술포에서 한 5km 떨어진 가파도라는 섬입니다. 가파도에서 또 한 6km, 7km 떨어진 곳에는 마라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고요. 이 가파도에 저희가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 장소는 그 지하 구조물만 남아 있었던 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바닥을 저희가 잘 만들어낸 작업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지하 구조물을 뜯어내고 공기를 소통을 시키고 해서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마라도구. 그래서 원래 있었던 지하 구조물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구조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장소였고요. 이런 지하 구조물이 있었고 20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 동안 잠겨 있었던 물을 저희가 빼내고, 그리고 입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입구를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물때가 보이시죠? 20년 동안의 물때,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의 축적입니다. 이런 시간의 축적을 저희가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이라는 것이 물질과 더불어서 추상화된 과정들, 그래서 건축을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년 동안 남아있었던 구조물, 물때를 가진 구조물을 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축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어두운 천정면을 뜯어내서 밝게 빛을 들어오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아티스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고, 이것이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다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 소리보다는 대양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 소리를 가진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파도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이 지하 쪽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눈이 수직으로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풍경이 아티스트 레지던셜이고요. 지금 이거는 제주도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같은 장소를 아침부터 찍은 사진인데 바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닷물은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바다를 잘 보살피는 일,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드로잉인데, 왼쪽 거는 엄마 포대기고 오른쪽은 아기가 안겨 있는, 아기 없는 거죠. 온기죠. 그래서 이게 건축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형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온기의 문제. 그래서 물질, 그리고 이 추상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생각이 건축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